이제 그런 부신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은 이제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요걸 조금 어렵더라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몸에서 코티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부신 호르몬이죠. 코티졸과 그다음에 알도스테론, DHEA, 아까 우리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DHEA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염증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DHEA를 통해서 성호르몬을 잘 만들고, 또한 코티졸도 잘 만들고, 또한 알도스테론도 잘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는 다른 것들은 포기를 하고 코티졸만 많이 만들도록 요 패스웨이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초기에 성호르몬이 먼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티졸만 이렇게 남는 이런 패스웨이가 자꾸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대사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도스테론이 떨어졌을 때는 혈압의 조절이 잘 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알도스테론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 그 나트륨을 흡수하고 칼륨을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알도스테론이 떨어지면 나는 짠 게 부족해 라는 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자꾸 먹게 되죠. 그래서 자꾸 짠 게 당기게 되는 거죠. 짜고 맵고 이런 음식이 자꾸 당기게 되고 이런 근육이 약해지거나 무기력해지고 심장이 수축하는 힘이 약해지고 또한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아찔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 많으시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1단계, 2단계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3단계가 되면 이런 탈진 반응이 일어나서 근육이 소실되고 면역이 떨어지고 몸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혈관성 질환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뭐 이런 혈당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타액 호르몬 검사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코티졸의 분비를 정상적인 건강한 코티졸의 분비는 이 초록색의 구간을 보이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코티졸이 이렇게 부스팅이 됐다가 저녁에 떨어지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부스팅 됐다가 떨어지는 이런 24시간 주기를 가지게 되는데, 스트레스의 초기에는 코티졸이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코티졸이 이렇게 떨어지고, 더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코티졸이 점점 떨어지고 DHA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진행되었을 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코티졸이 부스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자도 피곤하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 출근해서 매일 이제 출근해서 커피 드시는 거죠. 단 거 드시고 막 하다 보면 이분은 오후가 되면은 정상 컨디션에 회복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더 그 부신의 피로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후가 되어도 정상적인 컨디션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속 달고 짠 게 당기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머리에 브레인포그 현상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게 됩니다. 더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코티졸이 전혀 분비가 안 되고 바닥을 이렇게 깔리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심한 알러지, 뭐 건선 반응 이런 아니면 자가 면역성 질환에 시달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부신 피로, 이제 부신이 완전히 번아웃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아까 보셨죠? 아침에 코티졸이 내 몸을 부스팅 업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당연히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부신에서 나오는 알도스테론과 코티졸의 역할이 없으니까 염분과 당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성욕이 감퇴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의 대처 능력이 저하가 되고 항염증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의 회복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었을 때 그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항상 피로하고 허약한 증상, 그리고 특징적으로 그 부신 피로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월경 전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월경 전 후에 월경 전 증후군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앓고 있는 어떤 증상이 월경 전에 더 심해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모든 증상들이 더 악화가 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코티졸이 하는 일이 혈압과 혈당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혈압과 혈당의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사가 그 지연되었을 때 저혈당에 빠지는 것에 대한 그 보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식사가 늦어지는 것을 아주 못 참고 짜증 내시는 분들은 내 부신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열심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수도 있고요. 인내심이 저하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감정적으로는 우울이나 공포 혹은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저희 병원에 불안이나 우울, 공황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모두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단지 부신만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도 이런 자기가 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우울하고 아니면 공포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유 없이 그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 자기의 몸 자체가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감지하고 있는 거죠. 뭔가 막연히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합니다. 그 외에 이명이나 현기증 느낄 수가 있고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감퇴가 되고 근육 및 골이 감소가 되고 알레르기가 증가하죠. 피부 질환, 아토피나 건선, 베체트병 여러 가지 그런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요. 각종 다양한 자가 면역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갱년기 증상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이 갱년기 여성들은 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 만들어지지만 이 부신에서도 일부 만들어지거든요. DHEA에서 에스트로겐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신이 떨어진 갱년기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아주 극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체 여기저기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염증 작용이 잘 되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면역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신의 기능을 평가하고 이것을 정상화 시켜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